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사랑에 상처받은 한 여자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는데 상처를 줬던 옛 남자의 뜻밖의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진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일 년 전 저는 너무 큰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남녀 사이에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할 수 있겠지만 어제까지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현실에 저는 누구와 사랑을 해왔던 것인지부터 시작해 인생이 혼란스러워지는 경험을 했죠. 그 상처는 제법 오래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떠나고 한동안은 사랑의 감정을 넘어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으니까요.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혹시 내일 저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친절한 저 사람도 내일이면 나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대인관계 역시 원만치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남자친구와 이별 후 회사에 출근을 하면 매일 제 책상 위에 위로가 될 만한 책이나 맛있는 간식 등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누군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눈치채고는 있었지만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것조차 힘겨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책상 위 선물은 한쪽에 치워버렸고 간식은 다른 직장 동료에게 줘버리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 변함없이 저에게 관심을 주는 있는 사람이 누굴까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더군요. 며칠을 주시한 끝에 저는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자주 사무실에 들르던 거래처 직원이었더군요. 저는 그 직원에게 김 대리님, 제 책상에 매번 선물을 두고 가셨죠? 앞으로는 부담스러우니 하지 마세요. 그 남자는 제 말에 정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제가 현주 씨한테 뭘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크게 관심 두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끔 책 읽고 싶을 때나 일하다가 출출해 간식이 필요할 때 그냥 원래 내 것인 듯 편하게 읽고 먹으면 돼요. 저에게 이런저런 것을 챙겨주면서도 저에게 무언가 원하지 않는다는 그의 반응이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제 반응을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그 남자는 한결같이 저를 위해 책과 간식을 선물했고 석 달이 지나갈 무렵 제 마음도 그 사람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지만 아마 시간이 흘러 전 남자친구에 대한 상처와 흔적들이 지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연인으로 발전했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사람들은 상처는 시간이 좀 지나면 조용히 아문다고 말하지만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 아프면 아픈 대로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참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냥 느끼는 대로 감정 표현하면서 이겨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움직여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날들도 잠시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이별을 했던 전 남자친구의 동생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놀라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무슨 일로 연락을 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그 남자의 동생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혹시 저희 형을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요? 저는 헤어질 때도 아무런 이야기 없이 떠나 긴 시간을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동생을 통해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나는 잘 살고 있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동생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누나 딱 한 번이면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동생의 말에 저는 핸드폰을 놓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와 헤어졌던 그날 밤 남자친구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악착같이 살아보려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더군요. 병원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치료하는 내내 여자친구인 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연락을 끊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물 치료가 독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들 때에도 제 이름을 불러가며 버텼다고 하네요. 이제 더 이상 형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여자친구 손 한번 붙잡고 가면 편하게 저 세상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왜 진작에 하지 않았는지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의 동생은 형이 사경을 헤매면서도 정신이 잠시라도 돌아오면 누나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져서는 안 된다고요. 자신이 떠나고 나면 마음 약하고 여린 사람이 매일 자신을 그리워하면서 쓸쓸하게 홀로 지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말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형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제 의식도 없고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세상 떠나는 형 한번 만나 잘 가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요?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전화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갈 것처럼 병원 위치와 호수를 물어 적어두고 진정된 마음으로 생각하니 예비 남편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마땅하게 할 말이 생각나질 않더군요. 제 예비 남편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다녀오라고 할 사람이지만 제가 이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에게 비밀로 하고 그곳을 찾는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될까요? 가슴 아픈 과거, 그래도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세상 떠나는데 인사라도 해주는 것이 사랑에 대한 예의인지,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 사람을 묻어두고 살아가는 게 최선일지 제 마음의 결정이 너무 힘듭니다. 박 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